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대한민국 간호사 취업 전문가 정혜성 교수님의 간호사자소서 면접 2022년 신입간호사 채용 대비 책 속에 있는 글을 보내드립니다. 즐겁게 감상하시면서 꿈을 꼭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자소서 작성법 세 번째, 지원서 작성하기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을 안 보았다면 첫 번째 서울아산병원 영상은 기본으로 먼저 보고 오셔야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삼성서울병원의 지원서를 살펴봅시다. 삼성서울병원은 서류 접수 후 직무적 합성 평가와 필기 전형 시험이 있습니다. 보통 이 시험에서 거의 탈락하게 되는데 그래서 삼성고사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1차 면접과 2차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최종 합격자의 3배수 면접과 2배수 면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가장 위의 지원 구분은 간호직 공통입니다. 희망부서는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적을 수 있는데 부서는 병원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도를 보고 적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병원의 정보를 알기 위해 홈페이지를 확인하는데 여기서 비전, 미션, 인재상 확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진료부서 및 조직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삼성서울병원 지원자 1지망이 정신과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진료과를 검색해보면 정신과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적어야 합니다. 이는 지원하는 병원에 대한 예의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공부해서 찾아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희망부서를 적을 때 내가 합격하면 지금 적는 희망부서대로 보내줄 것인지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지금 적는 희망부서가 연관성이 있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우선 특별히 실수한 경우가 아니면 희망부서를 잘 썼다고 합격 당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처 배치에 참고사항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병원의 입장에서 신규의 병원 적응을 돕고 본인의 장점과 성향에 잘 맞는 부서로 간호사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사진을 넣지 않습니다. 비상연락처를 기입하는 방법은 서울성모병원 지원서 해설에서 언급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적을 때는 원칙적으로 나의 생년이 들어간 이메일은 병원 취업에서는 사용하지 맙시다. 블라인드 채용이 많아지면서 서류에서 불합격할 수 있는 중요 금지 사항 중 하나가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이메일은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카는 무조건 적어야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삼성서울병원의 간호사가 되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동아리로 적어야 합니다. 먼저 동아리명을 적고 괄호 안에 동아리 성격을 적읍시다. 어떤 지원자는 동아리명만 적습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칸에 물레방아가 적혀 있다면 평가자의 입장에서 곤욕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것입니다. 당연히 물레방아, 간호학과 봉사까지 기입해 주어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왜 동아리 활동 칸을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우리 병원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을 선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의 병원들의 개인 역량이나 아이디어가 뛰어난 지원자보다는 단체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의 경험과 성과를 많이 냈던 지원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간호사라는 것도 팀워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공동의 작업입니다. 그렇기에 협력과 배려의 능력이 뛰어난 조직원 간호사를 뽑는 과정이 신규 간호사 공채입니다. 그럼 적긴 적어야 하는데 특별히 내가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경험이 없다면 활동 없음이라고 적으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될 말입니다. 내가 정말 삼성서울병원의 간호사가 되고 싶다면 동아리 활동에는 간호학과를 다니는 동안 팀을 만들어서 해왔던 각 과목의 조별활동 수행 중 하나를 기입하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풀어서 해석하면 삼성서울병원의 간호사가 되기 위한 경험 중 동아리 경험이 무엇이냐는 것으로 내가 정신간호학 수업 중
조별 활동으로 했던 논문 5편에 대한 연구로 마지막에 공통점과 유의점을 발표했던 경험을 말하고 싶다면 당시의 조 이름인 불사조 정신간호 연구라고 적으면 되고, 만약 면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공부가 되었고 어떤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앞으로 삼성서울병원 간호사로 일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 까지 답변할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학력사항 기재는 먼저 언급한 병원들과 다르게 고등학교부터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도 최종학교만 기술하도록 되어 있으니 거기에 맞춰 작성하면 됩니다. 학점도 6학기,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평균으로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경력사항도 정식 업무를 본 내용만 해당합니다. 정규직은 아니라도 간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경력이 있다면 기재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비워도 됩니다. 아래는 편입생이나 석사 졸업, 박사 졸업을 위한 내용이니 그냥 넘기도록 합니다. 외국어 작성에 최대 칸은 5칸입니다. 일단 삼성서울병원은 아래 공인영어 성적 중 1개 이상 유효한 성적을 보유한 사람만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익 620점, 토플 65점, 탭스 283점, 토익 스피킹 레벨 5 이상, 오픽 IL 이상입니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은 특별히 영어 점수가 없어도 제2외국어 점수가 있으면 서류 접수가 가능한데, 해당되는 외국어는 중국어 1어, 러시아어, 아랍어 이렇게 단 4가지입니다. 자격과 면허사항은 최대 5칸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 채워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완성도를 높인 지원서가 됩니다. 만약 정말 적을 것이 없다면 더 늦기 전에라도 온라인 강의로 취득할 수 있는 병원 관련 민간 자격증이라도 취득하길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 서비스 과정이나 병원 코디네이터, 병원 커뮤니케이션, 병원 웃음 치료, 진료 상담, 교육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 직무와 관련성 우선순위로 적는 것도 잊지 맙시다. 해외 연수가 따로 카테고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했던 경험을 높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봉사활동이나 어학연수, 인턴십이나 교환학생 등 해외에 놀러 간 것 빼고는 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적고 보너스 점수를 받으려면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는 수료증이나 이수증과 같은 확인증을 미리 준비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간호사 취업전담 교수 정혜성, 저자의 간호사 자소서 면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